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멋쟁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트렌드 핫 이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트렌드 핫 이슈 함께 하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치아가 없이 잇몸만으로 생활하기 너무도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현대의학으로 상실된 치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임플란트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망설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모양과 기능으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임플란트.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약 40여 년 전 처음 등장해 혁신적인 의료기술로 주목받은 임플란트. 발전된 기술력으로 대중화가 되었죠. 치아를 대신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이렇게 임플란트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법으로서 티타늄으로 만든 이렇게 임플란트 뿌리를 먼저 식립을 하고요. 그 위에 치과 보철물을 올려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치료법입니다. 심한 충치나 외상에 의한 파절로 치아를 상실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구강 저작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임플란트 의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거의 자연치아 유사하게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치아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공단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개까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치료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개가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적용할 수 없는 걸까요? 치아는 위에 상하 14개, 하악 14개, 28개지만 임플란트는 보통 상하악에 6개에서 8개 정도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나머지 부위는 브릿지를 연결해서 수복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틀니를 예전에는 많이 했었죠. 근데 틀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사 씹는 힘도 약하고 또 빠지고 이래서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틀니처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거의 씹는 힘도 자연치아랑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임플란트가 아무리 대중화되었다고 해도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식립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할 때 뼈를 확인하기 위해서 잇몸을 많이 열고 절개도 크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절개를 크게 하면 많이 붓고 통증이 좀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방법으로 비절개 또는 최소 절개로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통상적인 임플란트랑 다르게 3D CT랑 구강 스캐너로 먼저 구강 진단 정보를 체득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모의 수술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비게이션 스텐트라는 이런 장치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이 장치를 이용해서 시술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통상적인 수술 방법보다 미리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수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더 편하고 비절개나 최소절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도 훨씬 적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이 올라가는 기간은 환자분의 뼈의 상태가 좀 다릅니다. 뼈가 좋으신 분들은 한 달 또는 2달 만에 보철물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뼈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6개월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아가 상실된 채로 방치할 경우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고 소화불량이나 영양 불균형 등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 주위 주름이 늘어 심리적으로도 좋지 못해 보다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수면 치료를 고려해봐도 좋다고요. 우선은 수면 치료 대상은 치과 공포증이 있는 경우에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고난이도 치과 치료나 긴 수술 시간 또는 여러 개의 수술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경우에 수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장점은 통증이랑 아무래도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공포,
불안 없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제일 크고요. 또 이제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이제 많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치과 치료 기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에 관해 궁금한 것들을 OX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임플란트는 통증이 심한가요? 답은 X입니다. 뼈가 너무 많이 안 좋으셔서 뼈 이식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좀 붓고 아픈 경우도 있지만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하게 되면 절개도 적고 비절개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뼈 이식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통증을 좀 많이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술 중에는 마취만 제대로 하면 사실 수술 중에 아픈 거는 없고요. 치과 공포증이 너무 심하시거나 통증이 너무 두려우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를 통해 좀 더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은 X입니다. 물론 모든 임플란트를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이제 임플란트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술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의 구강 관리 능력에 따라서 한 달, 3달, 6달마다 정기검진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때마다 꼭 오셔가지고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치아 주위 뼈가 녹는 치주염처럼 임플란트 주위에도 뼈가 녹을 수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할 때 꼭 오셔서 체크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임플란트 보철물 주위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써줘서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게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중화되었지만 여전히 난이도 높은 시술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임플란트. 치료 전 임플란트에 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상을 좌우하는 얼굴에 대해 관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니즈와 함께 에스테틱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관리법이 인기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함께 보시죠. 에스테틱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얼굴을 관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관리법이 인기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나이보다 젊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에스테틱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얼굴은 가장 먼저 보여지는 곳인 만큼 관리에 힘을 쓰는 건데요. 저는 친구가 너무 이뻐졌길래 어디서 이렇게 이뻐졌냐 물어보니까 여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뻐지고 싶어서 여기 방문하게 됐어요. 얼굴 관리 방법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요즘은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라고요. 비대칭이 되는 원인은 인체의 중심인 골반이 틀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균형 관리는 인체의 중심인 골반을 반듯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등하고 어깨로 자율신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리면서 피부 관리해 드리고 얼굴이 모아질 수 있도록 얼굴 축소 관리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균형 관리입니다. 요즘 인기인 관리법은 다름 아닌 얼굴 축소와 비대칭 관리. 아무래도 작고 균형 잡힌 얼굴이 편안하고 인상이 좋아 보인다는 미적 기준에 따라 이러한 관리법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저희는 20회 관리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은 항상성 성질에 의해서 몸이 기억할 시간이 필요해요. 관리를 꾸준히 받았을 때 몸이 조금씩 변하고 그 항상성 성질대로 유지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회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관리 후에 얼굴이 작아졌는지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관리 후에 늘 이렇게 석고로 본을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얼굴이 작아졌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작아진 얼굴이 유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듯한 자세와 바른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운동을 해서 살을 빼도 그걸 유지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이 3kg 이상 찌지 않게, 그리고 다리를 꼬지 않거나 짝다리 찢지 않게 바른 자세를 잘 지켜주셨을 때 대칭과 작아진 얼굴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20회 관리를 받은 만큼 큰 금액과 시간을 투자해 주셨는데 만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얼굴 처음 속고본과 마지막 속고본을 비교해서 예뻐진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무료로 관리해
관리를 해드리는 바른 제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한 번도 그렇게 만족을 못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나온다면 저희가 만족할 때까지 관리를 해드리는 바른 제도로 고객님께 신뢰와 만족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를 통해 작은 얼굴을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좌우 대칭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데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가꾸기 위해 에스테틱을 찾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사실 저희는 얼굴 맛집이라고 유명한데요. 얼굴 맛집 위에도 신부 관리나 아니면 슬림 관리를 통해서 고객님들이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어요. 최근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팔 관리나 슬림 상체 관리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자신을 가꾸는 데 진심인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에스테틱. 관리에 대한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은 없는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굴 관리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김문정 원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 관리만으로 얼굴이 작아진다. 그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겁니까? 우리의 몸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는 모기질과 유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받으시면 얼굴이 작아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면 아무래도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잘못돼서 맞아요. 재방문하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예. 관리를 받으시면 시술과 성형에 비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뭐 시술을 할 때는 마취 크림을 바르고 대기를 오래 한다든지 수술을 하게 되면 휴가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관리를 받으면 퇴근하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거의 없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도 예뻐질 수 있어요. 바디? 네, 인체의 중심인 골반이 반듯해지면서 얼굴의 대칭도 좋아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뻐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될까 하시는 분인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까? 저희는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예비 신부님들을 위한 신부 스페셜 관리가 있고 배우분들을 위한 비대칭 관리가 있고 배우분들은 얼굴은 작지만 뭐 대칭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비대칭 관리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요즘은 또 갈수록 시대가 바뀌고 있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운동처럼 관리도 꾸준히 했을 때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주 1회에서 3회 꾸준히 관리받는 게 훨씬 좋으시고 그리고 또 오셔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관리를 받는 걸 추천해드려요. 관리를 통해서 내 자신이 좀 달라졌어요. 네. 그런 분들 어때요? 마음가짐이? 일단 자신감이 좋아지세요. 관리를 받으시면 자신감이 좋아지시고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나면 예뻐졌다? 어딘가 모르게 변했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재등록 확률이 높고 한번 관리 받아본 분들이 또 꾸준히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뵈면 정말 관리를 꾸준히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관리를 꾸준히 하신 얼굴이시고 피부이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동안이시고요. 네, 제가 시운 7인데요. 네. 어디 가면 30대 중반 봐요. 맞아요. 그렇게 딱 보이세요. 예, 제 친구들하고 같이 한다네요. 그래서 자, 관리를 통해서 더 젊어질 수 있고 예뻐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김문정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나요?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55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가족과 같은 존재로 자리하면서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덕분에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병원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또 병원은 또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담아봤습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오랫동안 함께하는 방법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반려동물을 키울 때 가장 고민인 것은 아무래도 아플 때겠죠.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이 많아진 만큼 주변에서 흔히 동물병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동물병원을 찾을 때 염두에 둘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큰 환자가 강아지 고양이다 보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계가 제일 필요한데, 몸 안쪽을 볼 수 있는 진단 기계 중에 가장 일반적인 엑스레이,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CT나 MRI라는 장비도 있긴 한데 그거는 보통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보통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다가 그런 CT나 MRI 같은 거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큰 병원으로 이제 알려드리기도 해요. 고양이들은 이제 약간 밀폐된 공간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도 고양이 대기실 따로 있고 강아지는 따로 있는 게, 두 친구들이 만났을 때는 이제 뭐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고양이들은 따로 고양이들만 이제 있을 수 있는 공간, 즉 고양이 대기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들은 아파도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검사가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반려동물들이 병원을 찾아 어떤 치료를 받나요? 치료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부터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진행이 되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겉으로 나온 거, 일단 피부 쪽, 그 다음에 이제 구강, 그 다음에 구토나 설사는 소화기 질환, 그 다음에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타박상 이런 것도 있고, 슬개골이 이제 제 위치에서 벗어난 슬개골 탈구라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예민한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신경, 정신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제 저희가 다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호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있죠. 바로 치료비입니다. 마땅히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치료 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적잖이 놀라는 보호자분들도 많다는데요. 이러한 치료비 걱정을 덜고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혈액검사하기를 잘했어요. 지금 보시면 고기나 단백질을 이 친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용량보다 좀 많이 먹었을 때 신장이 무리해서 나오는 그런 수치들이 좀 나왔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약을 드리고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도 일주일 뒤에 피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또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약간 만성 쪽이니까 이때는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좀 상위의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약을 일주일치 지어 드릴 테니까 약 일주일 정도만 먹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 혈액 검사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이제 변화된 추이를 이제 보고 치료를 이제 또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건강검진의 목적을 이제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건강검진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현재 우리 반려동물의 몸 상태를 보고 싶으신 거, 얘가 아픈 데가 있는지 없는지, 안 좋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 현 상태를 보는 것이 건강검진의 1번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하면 그 건강검진을 즉 혈액검사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변화된 추이를 볼 수 있거든요. 얘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 좋아지는지. 즉 건강검진의 목적은 아픈 거를 찾는 그것만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동물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 보호자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동물의 건강을 위해 소의사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중성화 수술을 이제 진행하고 집에 보냈는데, 강아지들은 수술 부위를 핥지 못하게 이렇게 깔때기 같은 네칼라라는 거를 씌워주는데, 사람과 달리 강아지들은 아프면은 더 세게 핥고 계속 핥아요. 그래서 보호자님은 잘 때만 잠깐 편하게 자라 하고 이제 풀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강아지가 밤새 수술 부위를 핥아서 다음날 과다출혈로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더 이제 편하게 해주려고 더 좋은 마음에 해줬는데 결과가 잘못돼서 이게 두고두고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건도 있으니 아이를 편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수술 이후에 네칼라는 절대로 풀지 마세요 라고 이제 굉장히 심하게, 아주 강하게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에게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물론 사랑으로 동물들을 보살피는 곳. 무엇보다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에서 소통할 때 어려운 수의학 용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편찬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수의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 이제 물어보셔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면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반려견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을 요즘 핸드폰 잘 나와 있으니까 메모 어플을 이용해서 평소에 기록을 해두셨다가 동물병원에 가셨을 때 제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면 건강하게 반려동물을 잘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방법. 매달 예방관리와 건강검진을 생활화하는 것 잊지 마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 하나쯤은 꾸준히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필라테스가요, 많은 분들이 즐겨하는 운동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중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필라테스란 또 무엇인지, 운동 효과는 어떤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유연성과 근력을 키울 수 있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필라테스. 필라테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금 공개합니다. 국내에 필라테스가 들어오고 거리 곳곳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몸의 변화가 입소문나면서 대중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렇다면 필라테스 센터 어떤 곳을 찾아가야 할까요? 필라테스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있는 센터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 학원마다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3회 먼저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회원님들이 인터넷으로도 먼저 알아보고 아니면 SNS 같은 것도 찾아보고 체험까지 다 받아보시고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자신에게 맞는 센터도 찾아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고 또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이제 운동해보면서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개개인마다 체형과 갖고 있는 신체적 불편함이 다르기에 맞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문 과정을 수료하고 수련 기간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해본 강사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습관들 같은 경우를 혼자서는 캐치하기 어려운데 필라테스 기본 동작들이나 또 필라테스 하는 그 기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동작들이 내 몸에 맞춰서 안 좋은 습관들을 좋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의 깊은 호흡을 통해 횡격막부터 복근을 천천히 누르며 허리와 골반까지 곧게 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깊은 호흡은 몸을 곧게 하는 것은 물론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동작을 할 때도 물론 호흡은 계속됩니다. 호흡과 동작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회원의 운동 레벨에 따라 적절한 호흡을 선택해 진행할 경우 동작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요. 실생활에도 제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호흡법이나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평소에 더 제 몸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컴퓨터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틀어짐이 좀 많은데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코어 근육을 좀 잡아줘서 어쨌든 체력이 좀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 필라테스는 꼭 기구를 이용해야만 하는 걸까요? 필라테스는 도구와 기구 없이도 가능한 운동입니다. 몸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며 기구와 도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필라테스는 기구와 도구 없이도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이를 매트 필라테스라고 부르며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호흡과 동작으로 내 몸의 밸런스를 찾을 수 있는 운동 필라테스. 더욱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 나눠보겠습니다.
필라테스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손정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뭐 필라테스, 요가랑 뭐 다를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필라테스란 정확히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19세기 말에 조셉 필라테스가 자신의 운동법을 소개할 때 컨트롤러지, 즉 조절하기라고 불리우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조절력을 키워주면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법을 고안해서 만든 운동이 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를 하게 되면 어떤 그 몸에 도움이 될까요? 혹시 조영구님은 필라테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뭐 어떤 너튜브나 이런 데 이제 있는 거 보고 따라해 보는데 그거 쉽지 않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따라들 하시면서 이제 오시는데요. 사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로 무작정 따라만 하시게 되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리하면 다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한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게 필라테스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바쁜 일상을 좀 지내다 보면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좀 무감각해진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필라테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자신의 몸을 좀 잘 알아차릴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필라테스는 기구를 많이 사용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구를 사용하면 어디에 또 도움이 되나요? 원래 맨몸으로도 우리 몸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 좋은 움직임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구를 통해서 내가 맨몸으로 잘 안 되거나 좀 더 강화하고 싶거나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죠. 필라테스 한번 해볼까 하는 시청자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필라테스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자연스럽게 갖고 있던 그런 움직임이 성인이 되면서 저희가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안 좋은 자세라든지 굳어있는 경직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생기면서 몸에 이제 안 좋은 불편감으로 느껴지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게 필라테스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오시는 회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정말 잘 관찰하고 관심 있게 보면서 발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움직임이 안 좋고 좋은 움직임이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그 1대1 운동입니까? 필라테스는 원래 정말 컨트롤러지를 원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1대1이 맞아요. 1대1로서 이제 관찰하고 그 선생님과의 시너지를 얻어가는 건데, 사실 1대1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룹으로 했을 때 또 그룹만의 시너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찾아가서 내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필라테스 나이 상관없나요? 전혀 상관없고요. 제 회원님 중에는 많게도 65세 이상도 계시고요. 사실 50대 회원님들이 가장 열심히 하시기도 해요. 84세인 우리 어머니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지만 한번 오셔서 제가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라테스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고 나한테 또 맞는 운동인지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손정원 대표랑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플랫폼 시대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영상을 선택을 해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가 넘쳐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겨보곤 하죠. 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있는지요? 그게 어떤 건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다양한 정보는 물론 재미까지 더해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트렌드 아비슈에서 알아보시죠. 동영상 플랫폼 이용하는 분들 많죠? 내가 원하고 필요한 영상만 쏙쏙 골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볼만한 영상까지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동영상 플랫폼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영상의 재미에 푹 빠져 몰입할만 하면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광고. 아무래도 영상을 끝까지 보는 동안 계속해서 끊기는 느낌이 드는데요. 재미있는 영상이나 이런 걸 좀 길게 보려고 하면 광고가 중간중간에 튀어나와서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했는데 유료 결제 말고도 좀 집중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광고 없이 보는 방법이 있지만 일정한 금액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동영상 플랫폼을 즐길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한 회사가 있습니다. 광고 없는 영상을 보고 쇼핑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앱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국내는 물론 베트남에 개발, 마케팅, 테스트 조직을 만들어서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기존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면서 시청은 자체 플레이어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실제 저희 앱을 써보시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속도와 화질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5개월 만에 3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으며 월 평균 57% 성장률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외 개발 전문가와 해외파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개발진들이 오랜 시간 연구해 만들었다는 앱. 놀라운 것은 기존의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시청했던 영상 알고리즘이 앱으로 연동돼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동영상 플랫폼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앱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받지 않으면 보호할 정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과감하게 회원가입을 없앴습니다. 광고 없이 영상을 시원하게 쭉 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동영상 속에 나오는 다양한 아이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동영상에 등장한 옷이나 액세서리는 물론 물건까지 검색해보지 않아도 영상 바로 아래에 아이템이 매칭돼 있고 가격까지 공개돼 있어 바로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요. 광고 없는 영상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쇼핑 기능을 통해 영상 속 궁금했던 아이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설문해 본 결과 동영상에 나온 아이템 정보를 찾는데 평균 1시간이 걸린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 연예인이 신은 운동화가 이뻐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모델명도 모르고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1시간을 낭비해도 구매를 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도 손해를 보고 제조업자도 판매할 수 있는 고객을 놓치는 큰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다가 필요한 아이템이 있을 때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뷰티 관련 정보도 앱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데요. 성형 시술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중의 뷰티 정보 앱들은 최저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내 몸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의사가 말하는 전문 의료 지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영상 기반 병원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병원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고 없이 몰입할 수 있어 좋고 영상에 나오는 다양한 아이템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좋은 앱. 동영상 플랫폼을 보다 편리하게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앱으로 입소문나고 있는 상황. 앱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구독료 10,000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앱이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영상에 익숙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대와 수많은 광고로 괴로워하는 50대 이상이 저희 앱의 주요 타깃입니다. 원래는 10대와 20대를 위해서 만들었고 요즘 필수 추천 앱으로 SNS 커뮤니티를 돌아다닐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게 예상외로 50대인 분들이 트로트를 광고 없이 계속 들을 수 있어서 좋아하십니다. 또한 지금 성형 및 시술이 하고 싶은데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고 또 얼마인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다면 뷰티 앱을 함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없이 필요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동영상 플랫폼 앱이 사람들의 삶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여유 자금이 모자라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데요.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B2B 렌탈입니다. B2B 렌탈이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아디쇼에서 마련해봤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물건을 렌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B2B 렌탈입니다. B2B 렌탈의 모든 정보 트렌드 아디슈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다양한 아이템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고민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바로 필요한 기계나 물품들을 구비해야 하는데 자금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죠.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 B2B 렌탈 시스템을 이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B2B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저희 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권 간의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자산 매입 후 임대라는 뜻의 세일즈 앤 리스펙 개념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를 하는 것처럼 렌탈업에서도 신용보증사를 앞세워서 향후 공유경제 시장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이런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제 부채를 늘리지 않고 단기 유동성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다양한 이제 사업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이나 리스 같은 여신 쪽의 포트폴리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유동성 확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B2B 비즈니스를 하는 저희와 같은 기업들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유동 자산들을 렌탈 형태로 구입하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렌탈사와 고객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2B 렌탈이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설비를 렌탈사가 대신 일시불로 구매하고 고객은 렌탈사에게 매달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분납하는 합리적인 비금융 상품인데요. 초기 사업 진입에 필요한 장비들을 B2B 렌탈을 통해 조달하며 초도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들이 창업할 때 많이들 이용하고 있답니다.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누구나 다 B2B 렌탈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 장비들, 고가의 장비들까지도 다 아울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되는 이유는 세제 혜택을 들 수가 있고요. 경비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든 생산 활동에 필요한 동산 제품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수저나 원두 같은 소모성 제품들, 그리고 등기 사항이 되어 있는 자동차, 그리고 바퀴 달린 동산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사행성 게임기 등들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에 가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PC 있잖아요. 그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B2B 렌탈을 원하는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먼저 렌탈 접수를 하고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보증보험 접수, 렌탈사 접수 이후 정산을 하면 필요한 물품과 설비를 렌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리스나 금융 같은 여신금융 서비스와는 다르게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B2B 렌탈 이용함으로 인해서 내는 렌탈료 전체가 100% 경비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렌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부채나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B2B 렌탈은 금융상품인 리스와 달리 비금융 상품이기에 보증금이 따로 없어 초기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고요. 렌탈료 전액 모두 부가세 환급이나 경비 처리가 가능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자금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포트폴리오 순서를 여신과 바꾸는 안내를 함으로써 자금을 2배로 활용하는 방법을 필요로 하시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좋은 수단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각종 기계 장비부터 설비 등 동산 자산을 렌탈사가 매입해 고객에게 대여해주는 B2B 렌탈. 자산 규모나 필요한 형태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마켓 셰어가 2020년도 기준으로 한 40조 원 시장 규모였던 것이 이제 오는 2025년에는 10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는 그런 굉장히 뜨거운 비즈니스가 될 것이고요. 이 B2B 비즈니스를 아직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고객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정보의 가치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 발굴을 원하는 영업자들이나
혹은 기존 그 유동성의 한계를 느꼈던 그 여신 쪽에서 막혔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이제 고객분들, 뭐 기업이나 혹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 하시는 개인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비용을 아끼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B2B 렌탈.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동안 집콕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인지 자신이 가장 오래 있는 공간을 특별하게 꾸미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많고 많은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 어떤 곳을 골라야 하는지 고민이시라면 오늘 트렌드 하디 씨와 함께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죠.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인테리어.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봄을 맞아 화사하게 집을 꾸미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인테리어 트렌드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콘셉트를 정확히 구현해주는 업체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테리어 업체 어떻게 알아볼까요?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 답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좀 업력이 좀 오래된 회사인지 그거를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실에 있는지 가서 방문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변의 후기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또 저렴한 업체들은 이제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요즘에 플랫폼으로 되게 많이 받아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라도 이제 받아보고 선택을 하는데 견적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거기 뭐 몇 천만 원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 아시다시피 이게 단가와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에 하다 보면 첫째 일단 하자 있는 자재를 많이 쓸 경우가 또 있고요. 두 번째는 공사 진행하면서 추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기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착수금까지 받고 도망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적정선의 그 금액은 필요하고요. 그 이상은 이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요즘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를 선호하고 있다는데요. 여기는 이제 현관의 좀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목공으로 라운드로 이제 가벽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수입 펜던트 조명을 하나 설치를 해서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고요. 여기 고객분께서 아치형을 좋아하셔서 아치형 게이트로 디자인을 했고요. 저쪽에 보시면 중문이 동일하게 아치 모양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복도에서 바라봤을 때 이 집은 약간 좀 따뜻하고 아늑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줘서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입구에 있는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쪽 면에 이제 붙박이장을 제작을 하면서 붙박이장도 쓰고 여기서 공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컬러 유리로 마감을 해서 메모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렇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창의력이 좀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를 해봤고요. 거실을 보시면은 천장을 이제 굴곡져서 라운드로 만들어서 위화감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실링팬은 바닥에서 최대한 높이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등박스를 만들어서 높임 시공을 하였고요. 고객분이 아치형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좀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간접 조명으로 또 포인트를 줘서 여기가 주방이다 라는 그런 이제 공간 구획을 줬고요. 이 왼쪽에는 이제 키친핏 고 깊이하고 가로에 맞춰서 냉장고장을 제작을 해드렸고요. 모자이크 타일로 약간 이제 아기자기하고 그런 이쁜 느낌을 만들어 드렸고요. 위에는 도어 재질과 같이 깨끗하게 흰색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안방에 보시면 안방도 동일하게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갔고요. 몰딩 없이 붙박이장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제작 반타원형 거울이 있어요. 반타원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거꾸로 해서 천장에 딱 붙여서 깔끔하게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스위치가 요 아래에 있는 걸로 조작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자녀분이 3분이라서 같이 이제 좀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놀 수 있게끔 큰 대형 욕조를 저희가 매립 시공해드렸습니다. 좀 평수가 크다 보면은 1주, 뭐 2주 이렇게 늘어날 수는 있어요. 디자인에 따라서. 근데 이 정도면은 4주 반, 5주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합리적
합리적인 예산안에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실용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다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지내는 공간이잖아요, 집이. 그래서 그 집들이 많이 노후가 됐고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쾌적한 공간, 그리고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트렌드가 또 급변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나아갈 생각입니다. 머무는 내내 기분 좋은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과정 인테리어.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 꿈꿨던 공간을 구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나빠진 건 학력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 상태도 함께 악화되었다는 건데 무너진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상태를 회복하고 이와 함께 학습 능력도 다시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에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함께 보시죠. 청소년 시기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죠. 이러한 학생들의 편안한 심리를 위해 쓰고 있는 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내 아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 꽤 많죠. 요즘에는 그냥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심리 코칭 기관을 찾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또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 또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수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또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심각하게 갈등을 겪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찾아오게 되죠. 마음이 아프거나 무기력에 빠져 학습 의욕을 잃고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위한 전문 심리 코칭 센터. 특히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와 학교를 자퇴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심리 코칭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문제의 경우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규정하지 않고 부모의 문제 혹은 학업의 문제까지 확대해 청소년 마음의 문제를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심리 치유, 가족의 회복을 목표로 코칭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워지면 부모님들이 똑같이 심리적으로 어려워지세요. 아이들이 힘들어지면 부모님들은 우울증을 겪게 돼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속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 1시간 상담을 하게 되면 부모님 상담을 반드시 1시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그게 곧 이제 부모의 정신건강이 건강해지는 것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 상담 안에는 부모님의 내적인 마음의 치유 플러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양육의 방법을 교육해드리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부모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곳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내담자들을 심리 코칭하는 동시에 코칭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교재를 개발하고 이러한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심리상담센터에 접속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그룹 코칭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하반기에 시작할 생각이고요. 또 마음이 아픈 부모들을 위한 자기돌봄 그룹 코칭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사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티칭하는 거 더 이상 안 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칭학 공부를 한 거죠. 제 손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있는 공부방 선생님들을 교육할 수 있다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교육 원장님들을 교육할 수 있다라 그러면, 또 전국의 공교육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풀어드릴 수 있다라 그러면 감히 대한민국 교육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감히 너무나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청소년 문제를 어루만지고 동시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곳.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전달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에어컨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전기세 걱정으로
마음껏 사용하기는 꺼려지실 겁니다. 먼저 환기를 시켜서 실내의 뜨거운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낸 후에 에어컨을 작동하시고요.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과 같은 곳으로 놓고 사용하면 빠른 냉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전기세도 절약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였습니다.